푸른밤 종현입니다. 요즘은 혼밥, 혼술처럼 혼자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인 용품, 1인 식당 역시 인기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둘 혹은 여럿이서 하는 게 낫더라.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혼자보다 둘 이상이 하면 더 나은 것, 바로 웃는 거라고 하죠. 한 설문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는 사진이나 글, 웃긴 동영상을 봤을 때 그럴 땐 혼자인 게 조금 서글프더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더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 혼자여서 적당히 즐겁더라. 그 마음 공감이 되십니까?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얘기들이 있으시다면요, 우린 이 시간 안에서 같이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9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 want to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Do I attract you? Do I repulse you with my queasy smile? Am I too dirty? Am I too flirty? Do I like what you like? I could be wholesome, I could be loathsome, guess I'm a little bit shy. Why don't you like me? Why don't you like me without making me try? I try to be like Grace Kelly, but all her looks were too sad. So I tried a little Freddie. I've got an entity. 9월 1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미카의 Grace Kelly였습니다. 미카 노래 저는 어렸을 때는 막 많이 듣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푸른밤 진행하면서 더 많이 접했고, 푸른밤 진행하면서 알게 된 노래가 훨씬 많고 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아티스트가 아니어서 그래요. 미카 노래 들으면 좀 뮤지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톤이라든지 어떤 악기의 구성이나 전반적인 기승전결이 뚜렷한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서. 자, 오프닝에서 함께하면 좋은 것, 물론 혼자서도 좋을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것들, 웃는 일들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봤던 재밌는 것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어떤 채팅방에 올리고 다 함께 또 공유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둘 이상 함께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웃을 일 아닌데도 더 크게 웃게 되고, 별거 아닌데도 참 즐겁게 기억에 남고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월요일입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월요 북클럽 열려요.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제주소년 박경환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노래일 것 같아요. 체인지라는 곡인데요. 티페인이 커버라기보다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티페인 특유의 오토튠 사운드가 되게 잘 접합되어 있는 곡인 것 같고요. 이렇게 편곡을 했네, 이렇게 재해석도 가능하네 라는 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재밌는 편곡점을 찾았었던 그런 곡일 것 같아요. 티페인 외에도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곡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뭐랄까 다 함께 사랑해요 라는 분위기를 좀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곡입니다. 티페인의 노래죠. 체인지 듣고 올게요. 네, 노래 체인지 듣고 왔어요. 티페인의 노래였죠. 자, 사연 만날까요? 3950님. 담임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추석 연휴 중에 프로필 사진에 웨딩 사진을 올리시고 상태 메시지는 날짜로 바꾸셨어요. 전부터 선생님께서 옷도 예쁘게 입고 오시고 그래서 몇 번이나 떠봤었는데 계속 모른 척 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한테 아무 얘기 없이 결혼을 통보하시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 다 카오스 상태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왜 카오스가 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예. 되게, 뭐랄까, 충격을 받아서, 아니, 이럴 수가! 라고 이제 깜짝 놀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막, 혼돈이 오고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사연의 느낌은. 결혼을 통보하시다니. 네, 그래요.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축하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 결혼하시는 거. 네. 다 함께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이제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가셔서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장유진님. 유학 중인데 추석이라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제 다시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는 엄마도 없고 밤에 가족들 깰까봐 살금살금 걸을 필요도 없고 일어나라고 깨워주는 사람도 없다는 게 슬퍼요. 1년 중 훨씬 많은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혼자 보내서 그런지 집에 잠깐 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짧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거니까 더 뭐랄까 애틋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가셔서도 건강히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연락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안부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0525님. 추석 연휴에 몇 푼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들었던 터라 라디오를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참 평화롭고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추석 연휴에 다른 사람들 좀 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하시느라 많이 지치기도 하셨을 텐데 좀 안 좋은 일이 겹쳤다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 좀 안 좋은 일 겹치면 더 마음도 몸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흐르면 다 회복이 될 그런 일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엄지연님. 집에 있으면 더 궁상맞고 할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명절이면 혼자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번에 집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2kg의 짐이 오버됐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버리고 또 버리느라 애를 썼네요. 문득 버리는 것도 연습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현 DJ는 어때요? 평소에 미련 없이 잘 버리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병적으로 안 버려서요. 못 버려서 네, 저와 함께 지낸 사람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되게 뭘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도 푸른밤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향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향초 틀을 못 버렸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한 대 모아놨었거든요. 한 상자에 되게 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큰 상자 한 상자 가득 이제 향초 틀이 다 쓴 향초 틀들이 이제 쌓이고 쌓였었어요. 근데 이사하면서 한번 버렸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것들이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많이 했었죠. 역시 사람이라는 게 뭔가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연습과 습관과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잘 못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잘 물건을 못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걸 아시니까 향초 틀 같은 걸 제가 따로 모아놓기 전에 다 쓰면 바로 버려버리세요. 제가 눈치채지 못할 타이밍에. 그래서 없어졌네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버리게 된답니다. 체이싱 그레이스의 Run 듣겠습니다. Imagine we had it all. You could hold the thunder in your hands. And you catch me when I fall. Catch me when... 체이싱 그레이스의 Run 듣고 왔습니다. 0728님, 종현씨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혼자 멍하게 TV를 보다가 라디오를 들으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왠지 독립한 기분이라 설레고 좋기는 한데 좀 쓸쓸하네요. 종현씨는 독립해보고 싶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독립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잘 못 있을 것 같아요. 저 성격도 그렇고 좀 칠칠 맞은 데다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혼자 있으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간이 흐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족들과 함께 가까이서 지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가까이 있자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는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같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수진님, 이틀 동안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푸른밤도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루 쉬게 되어서 푸른밤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은 푸른밤 들으며 그동안 밀린 힐링을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식당을 정말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나 봐요. 고생하셨고요, 수진씨. 쉬시면서 사실 일을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로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되거든요. 수진씨가 또 지금 그렇게도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은데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에너지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스탠딩 에그의 Little Star. 이 곡은 1662님 신청곡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 중 어디론가 가장 떠나고 싶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과 가을을 선택했다고 하죠. 대신 이유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봄은 계절이 시켜서, 가을은 마음이 시켜서 라고 하는데요.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죠. 마음과 대화하기 좋은 시간. 푸른밤 고민 상담소, 월요 북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지은 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지금 시작합니다. Every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책으로, 책 속의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 북클럽, 푸른밤의 고민 해체사 두 분이죠. 라이너스 담요 연진 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화 씨는 해체사. 별로 안 잘 지냈다는 얘기가 제가 있는데 좀 살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아주 약간 헬스케 보여요. 아, 수척하시네요. 장염 걸렸었어요. 아, 저런. 네. 요즘 뭔가를 잘못 먹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네, 날씨가 이제 아무리 좀 시원해졌다고 해도 아직은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네. 시기고, 음식이 항상 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라고 덥석 먹었다가 맞습니다. 사시사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연진 씨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요즘 환절기라 몸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알레르기 막 일어나고 해서 다들 좀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 물 조심하시고 해산물 조심하시래요. 아, 좀 지저분한 물 같은 거 마셨다가 병 오기 쉽다고. 그러게요. 제가 또 물갈이를 한 건가 의심이 되기도 또 하더라고요. 멀리 다녀오셨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건강하신가요? 네, 지금 뭐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회복 다 하셨다라니 다행이고요.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오프닝에서는 이제 또 가을이 여행하기 또 좋은 그런 시기다라는 결과도 있다, 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가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글쎄요, 가을 하면 왠지 이별. 아, 이별. 남자의 네. 고독의 그런 그렇죠, 계절. 고독. 왜 가을엔 이별을 하게 되나요? 찬바람 불어올 때 왠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닐까요? 그렇군요. 좀 고독이 좀 더 필요하다. 경원 씨는 그런 편이세요?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아무래도 그 찬바람 불 때 기타를 좀 더 잡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찬바람이 불 때 난 기타를 네, 잡았다. 그래서 횟수가 좀 더 많아지면서 아. 그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신곡이 나올 수 있는. 감성적으로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신다. 어떠세요, 연진 씨는? 저는 가을에 제 생일이 있어서 기쁜가요? 너무 기쁘고 또 제가 천칭자리인데 별자리 좋아한다고 별자리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챙기신다고. 지금 천칭자리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9월 9일부터 네네. 목성이 들어와요. 천칭자리에. 근데 목성이 되게 행운의 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 가을에 되게 행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목성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성이 좋은 별이에요. 그렇다면 전 양자리인데요. 양자리는 어떤가요? 천칭자리가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양자리한테는 목성이 천칭자리로 들어오는 게 좋은 파트너나 뭐 좋은 뭐 이렇게 친구, 뭐 측근들을 두는데 아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푸른밤 모르겠어요. 고정을 하고 있는 그런가 거예요? 봅니다. 예, 푸른밤에서 우리가 만난 이유가 또 여기 있네요. 다 별자리가 다 점지해 놨습니다. 네. 자, 그래요. 앞에서 가을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눴고 사연 하나 만날까요? 3081님이 빔 프로젝터를 중고로 구입했어요. 주말에 남자친구랑 야외 놀러 나가서 하얀 막을 쳐놓고 같이 영화를 볼 생각인데요. 공원, 바다, 캠프장, 강가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랑 야외 놀러 나가서 하얀 막을 이 주변에 치는 게 아니죠? 앞에다가 이제 막을 네. 켜놓고 네, 스크린으로 치는 스크린으로 거죠? 쓰고 네. 이제 빔을 쏘는 거겠죠. 이거 치기가 바다나 강가 이런 데는 어려울 텐데 제가 볼 때는 캠프장에서 제일 많이 쓰시던데요. 캠프장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또 문제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캠프장은 또 그런 네. 것들이 허락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공원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가 또 네네. 예, 너무 늦은 시간이 무기 조심하시고요. 예,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좀 뿌리시고요. 예. 자, 그래요. 월요 북클럽 고민 상담 코너죠. 도착한 고민 사연들 같이 이야기도 나눌 거고요. 도움이 될 만한 책도 한 권씩 골라 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고민 사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연진 씨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파올로 누티니의 Autumn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파올로 누티니의 Autumn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바로바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엘림의 이야기입니다. 연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제 남자친구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물론 저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보통 여자죠.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도 몰랐고 사람 보고 사귀는 거지 돈 보고 사귀는 거 아니니까 그게 우리 둘 사이 걸림돌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을 무척 사랑하고요. 근데요,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괜히 자격지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저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다고 저를 늘 비싼 곳으로만 데리고 가는데요. 밥을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정도는 제가 사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멀리 움직이긴 좀 그렇고 그냥 그 근처에서 마시자 하고 커피숍에 들어가면 밥집 못지않은 커피값에 입이 쩍 벌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선물이라고 주는 것들은 제가 제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아니 사지 않는 것들일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 쓰면서 자라왔으니까 당연한 것들일 텐데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주고 만들어주는 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것처럼 아껴주고 좋아해 주는데요. 문제는 제가 마음이 쓰인다는 거죠.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들에 쿨해질 수 있을까요? 네, 나보다 물리적인 형편이 좀 나은 남자친구와의 연애에 조금 쿨해지고 싶다 이러는 사연이었어요. 엘림의 이야기였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글쎄요, 이거 지금 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어떤 글쎄 뭐 이런. 저는 알아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 저 되게 부잣집 남자친구 사귀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부러워. 우와. 아니 항상 그랬군요. 네, 막 저랑 너무 그 소비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디 친구 집에 다녀와도 얘기를 하면 뭐 방이 몇 개고 어디 지역에 집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되게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게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위화감을 안 느끼게 하려면 그 당사자 남자친구가 좀 말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렇죠.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됐건 여자친구가 됐건 이런 어떤 물리적인 좀 풍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계속 지내왔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너무 네. 당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 뭐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이게 또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네. 어느 정도 조심해주면 이건 뭐 그렇죠. 누가 더 조심한다고 나쁠 거 없는 거니까 연애할 네. 때는 서로 맞춰가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대방이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분을 생각을 해주면 참 좋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터놓고 얘기를 하면 정말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아예 인지를 못한 것 같잖아요. 지금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뭐 이제 20대일 텐데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의 이야기나 행동들이 좀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부담스럽죠. 이제 또 배워 나가야 되는 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상대방과 그리고 또 연애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이런 나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 네. 뭐 네가 싫고 뭐 그게 아니라 조금은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오늘 제가 SNS에서 본 것 같은데요. 소개팅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분에게 네. 여자분이 쓴 글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강남에 살지 않으면 좀 소개팅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지옥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벽을 치거나 네. 그런 것들은 조금 허물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연을 주신 그 연애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네. 거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부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그분이 근데 강남에 사시는 분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의 수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남자분들은 자기랑 가까운
가까운 지역에 있지 않은 여자분들 안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활동 반경이 강남이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가까워야만 한다. 데려다 그럴 수도 주기 있고요. 힘들다고. 저도 사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네.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뭐 놀이터에서 만나고 편의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아니, 뭐 동네에서. 네.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게 좋긴 하죠. 놀맥 네. 한 잔? 그게 뭐예요? 놀이터 맥주? 그래도 돼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 데 아니에요? 거기? 죄송합니다. 근데 편맥도 아니고 무알콜로. 요즘에 제가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편의점에서 맥주 드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편맥이라고 하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실 동네 지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좀 나중에 좀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좀 딴 얘기긴 했는데요. 그래요. 이분에게 이러한 부딪힘이 좀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 이거 크잖아요. 이런 네. 물리적인 크죠.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한번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진 씨가 골라와 주셨잖아요. 네. 어떤 제목의 책인지. 신간 중에 하나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장편 소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중에서 골라와 봤습니다. 네.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그녀의 침착함,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적은 피해의식, 운명론의 부재다. 일시적이란 단어를 말할 때 3번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알아듣기 힘든 말씨를 쓰는 새로 사귄 별난 스코틀랜드 친구에겐 이런 장점들이 있다. 라비의 사랑은 약점을 보완해주는 강점들과 자신이 열망하는 자질들을 발견한 것에 대한 논리적 반응이다. 그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느낌에서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만 그런 게 아니다. 영역은 다르지만 커스틴도 마찬가지로 결점을 보완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라비의 배경을 알고 흥분한다. 레바논인 토목기사 아버지와 독일인 항공기 승무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하다. 그는 베이루트, 아테네,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준다. 그 속에는 밝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고 이따금 극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다. 그는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애정 표현에는 다양한 운치가 풍긴다. 그는 자신의 세계들로 그녀의 허기를 채운다. 그녀 역시 균형을 회복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다. 네, 알랭드 보통의 소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오늘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오, 아직 그래요? 못 읽었지만 네. 오늘 연진 씨가 티저를 해주셔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래요. 어떤 책이고 어떠한 이야기를 담은 부분이기에 가져오셨는지. 이게 알랭드 보통이 한 말을 인용하자면 대부분의 연애 소설은 사랑이 시작하는 단계를 막 미화하는 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낭만적인 연애라는 게 뭐 항상 낭만적이지만 않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싶었다는 그런 소설이래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읽고 느낀 건 사실 두 분이 돈이 많은지 어쩐지 뭐 두 분의 배경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셨잖아요.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고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커플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여자분은 그걸 더 개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자격지심 느낀 이 부분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더 사랑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 남자분이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충족을 느끼고 균형을 찾는지를 더 잘 생각하고 그걸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책 처방이다.
생각을 못했네요. 전혀 그렇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사랑해야 할 시간도 짧은데 그렇죠. 자격지심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죠. 이분이 대체 어떻게 해야 쿨해질 수 있냐고 하셨는데 이 남자분이 뭐 돈이 많아서 자기 좋아해 준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 여자분의 어떤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사귄 거잖아요. 그 부분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맞아요. 아 이분은 나의 이런 면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더 잘 제공해줘야 좋은 연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움츠러들 생각이.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이미 사귀고 있잖아요. 이미 네.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서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에 알아가는 대해 거니까. 사랑이 시작이 된 거면 네, 그분한테는 이미 그게 조건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물론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 맞춰 나가면 더욱 더 좋겠죠. 네. 네. 하지만 사랑이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딪힘이 전혀 없었으니 네, 서로 맞아요. 사랑했던 어떤 시작에 대한 그 풋풋한 그리고 따뜻했던 뜨거웠던 그 감정에 대한 어떤 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네.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랭드 보통의 소설을 가져오셔서 그런지 보통년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네. 9172님입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참 괜찮다 할 만큼 잘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보통녀고요. 남자친구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불편해요. 저 진짜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진심일까? 자꾸 의심하는 제가 싫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못났을까요? 너무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죠. 와, 이 사람이 왜 나랑?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등감 같은 거 느낄 수밖에 느껴지고. 없죠. 왜냐하면 네. 너무 내가 보기엔 완벽한 사람이 날 좋아해 주니까 내가 네.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저도 상당히 그런 편이거든요. 사실 뭐랄까 열등감, 자격지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네. 더더욱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전혀 아니고 나에 대한 그럼요. 스스로에 대한 사랑, 자기애를 좀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좋을 때니까 결혼으로 증명해보라고 다그쳐보는 게 어떨까요? 그거 너무 결혼으로 증명해. 나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그거는 안 예뻐? 돼. 결혼으로 증명해. 나 정말 좋아하면 결혼해. 그거 조심해서 해야 될 얘기고 사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애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진심인가 의심하기보다 되게 즐기게 돼요. 나를 사랑해라고 하면 나도 사랑해가 나올 수 있죠. 자연스럽게. 둘이 서로 열등감 서로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 막 그 저 사람 열등감으로 되게 이제 알콩달콩 재밌겠네요. 너같이 예쁜 애가 왜 너같이 멋진 애가 왜 아니, 너같이 날 왜? 멋지고 완벽한 너 사람이니? 넌 사람이야? 이러면서 개그 코너로 하나 편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싫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듣고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책에 담긴 이야기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월요 북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 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월요 북클럽의 코너 속 코너죠. 나는 답을 줄 테니 너는 고민을 줘. 수백 가지 답을 품고 있는 해답의 책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어떤 사연들이 와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3812번님이요.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에 푹 빠져서요. 그거 붙잡고 게임할 때면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여자친구 속이 터지고 있다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확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좋아하니까 그건 곤란하고요. 저도 게임을 같이 해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포기할까요?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왜 연락이 오지? 그러게요. 중간에 뭐 끊을 수 없거든요. 그래요? 비밀번호로 하고 이, 하는가? 이 게임에서 이제 지금 이 순간 네. 뭐 톡이 울린다고 해서 게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난 전장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전화하면 전화하면 끊어지겠죠. 네. 그러면 나 지금 게임해야 돼 하고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휴대폰을 게임하시면 참 많으니까 이런 경우도 참 많죠. 게임 때문에 연락 잘 안 되는 경우도 전 종종 봤거든요. 네. 해답의 책 어떻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게임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저도 게임을 같이 해버릴까요? 아니면 그러려니 포기할까요? 아마도 포기해야 게임을 같이 해버려야 될 아마도 것이다.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뭐 아마도. 그런 얘기네요. 같은 클랜에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게임 안에서 채팅도 하시면서 네. 새로운 데이트 환경, 온라인 데이트 환경이 또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2973님께서 제가 짝사랑했던 선배가 드디어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거든요. 일단 여자친구는 없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 도서관에서 보낸다는데 이 두 가지 중 어떤 공략법이 더 좋을지 해답의 책님 골라주세요. 1번 우연히 만난 척 말을 걸고 옆에 앉아도 돼요 한다. 2번 있다는 걸 몰랐다는 척 그냥 옆자리에 앉는다. 아니 해답의 책에 사용법이 사실 써 있거든요. 객관식은 안 됩니다. 한번 그래도 주세요. 1번, 네, 2번. 그래도 뭐 주셨으니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이거 뭐야. 일단 이 1, 2번 다 네. 결국엔 행운을 가져다 둘 것이다. 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1, 2번은 우리가 골라드리죠. 우연히 만난 척 말을 걸고 옆에 앉아도 돼요? 한다. 약간 좀 더 대쉬하는 여성의 느낌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1번이 좋습니다. 저도 1번. 2번 너무 티나요. 그래요? 여기 계셨어요? 이럴 수가. 깜짝 놀랐네요. 오늘따라 되게 연기 잘하는데 언제 계셨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1번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우연히 만난 척. 반가워요. 여기 계셨군요. 네. 행운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네. 네네. 자, 7958번님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치킨집을 오픈합니다. 오픈 이벤트로 매일 50명 한정 치킨 한 마리 무료가 좋을까요? 아니면 구매하는 모든 분들께 50% 할인권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치킨집은 홍보가 생명이라는데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매일 50명 한정 치킨 한 마리 무료. 매일 50명 한정? 야 이거는 강력하지 않아요? 정말 강력하게 치킨집이 오픈 다시 닫을 수 있는 엄청난 오픈. 이거를 네. 오픈 클로저. 가능해요? 아니요. 이게 또 이렇게 또 지금 또 프로모션을 잡으신 거죠. 이런 또 방대한 프로모션을 좀 잡으신 건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할인권이 좋아 보입니다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하기 잘했다 할 것이다. 네네. 하기 잘했다. 치킨집을 하기 잘했다. 또 이런 또 포부 넘치는 네. 스케일 큰 이런 또 홍보를 계획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오픈 이벤트 하길 잘했다. 잘했다. 저 어느 쪽이 나을까요? 치킨 한 마리 무료 50명. 저는 무료 50명. 이게 좀 강력한 바이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료니까. 네. 그리고 매일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매일 50명 한정 괜찮아요, 정말? 전 개인적으로 사실 50마리면 네. 이건 뭐 한 동네가 다 먹습니다. 한 동네가 다 먹지 않습니까? 50마리면. 그렇게 한 하죠. 일주일 안쪽으로 하고 진짜 맛있게 하면 효과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 이 매일 50명이 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한 집에 전화기가 몇 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만약에 한순간에 쫙 퍼지지 않고 좀 뜨문뜨문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한 집에서 막 3마리, 4마리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주문 받는 곳을 좀 다르게 하면은 사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뭐 어디 편의점으로 갖다 주세요라든지. 제가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50명 한정으로 하긴 했지만 너무 휘청거릴 것 같다 가게가. 그럼 50명 한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는 50명 한정을 했지만 이미 방금 끝났네요. 딱 전화하는데 저 50명 한정이라 오늘은 아쉽습니다. 끝났습니다. 방금 지금 오픈하고 5분밖에 안 됐는데요. 정말 전화가 정말 빨리 오네요. 네. 홍보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시키실 건가요? 이렇게 그래도 솔직하게 하니까 가장 좋긴 하죠.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할인권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해요. 네. 50명 한정이 되게 좋긴 한데 위험할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이 통이 좀 들어서. 커요. 예, 예. 네. 다음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2님께서 남자친구가 자주 입는 셔츠가 있는데요. 얼마 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남자친구 SNS 예전 글들을 쭉 읽어보는데 2년 전 게시물에 그 옷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기가 사준 생일 선물 하트. 이 남자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아마 생각 없이 입은 거겠죠?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마라. 아, 지금 초심 잃지 말라고. 지금 이 남자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초심. 이 남자가 지금 전 여친과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데. 아, 저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위험한 이러면 발언이에요. 안 되잖아요. 아, 이 남자가 전 여친과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니 나도 지금 이 환한 초심을 잃지 말아라. 표현을 해라. 나 사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요. 섭섭한 부분은 네, 얘기를 얘기하죠. 하면서 얘기하면 금방 고쳐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셔츠를 이제 폐기하는 것까지 두 눈 네. 뜨고 바라보시게. 해답의 책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내려놓은 게 어떻겠냐. 2년 입었으면 많이 입었다. 예, 됐다 이제. 이제 그만. 네. 네. 다른 분들에게 보내주어라. 이것 때문에 헌옷 수건 보내라. 이것 때문에 삐지면 나중에 더 사소한 일로 더 크게 화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하시길.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I'd rather dance with you 듣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I'd rather dance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라이너스 남녀 연진 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 사연이고요. 박경환 씨가 소개해 주시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가 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별의 아픔을 잊어보려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매일 일만 했더니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가 일거리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이것만 끝나면 나도 연애할 거야. 저것만 끝나면 나도 소개팅 받을 거야. 저에게도 나름 연애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있었는데요. 아시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 연애는 무슨, 돈이나 벌자 하며 살아온 게 어느덧 7년이네요. 저는 그 사이 34이 돼버린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드라이브하고, 혼자라는 게 고민이냐고요? 아니요. 혼자인 지금 이 상태를 너무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런 제 모습이 아주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도 작년까진 혼자 영화 보면서 누구랑 같이 오고 싶다, 외롭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안 들고요. 남들 데이트하는 모습을 봐도 부럽기보다 덤덤합니다. 주변에선 너 연애세포가 다 사라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혼자가 익숙한 제가 못마땅한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마지막에 한 줄로 셀프 정리까지 해주셨죠. 네. 혼자가 익숙한 내가 못마땅하다는 K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솔로이시다. 7년째. 네네. 이건 노랫말도 좋은데요? 혼자가 익숙한 내가 못마땅해. 아우, 랩인가요? 안 돼, 그런 노래. 혼자가 익숙한 내가 못마땅해. 안 돼, 제가 못 만들게 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혼자가 익숙한 나.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모습을 띄고 계시고 네. 또 이걸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못마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너무 오래 쉬면 좋은 연애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왜요? 생각해요. 이게 연애를 오래 쉬면서 환상 왜? 발끈하시는 거예요? 많이 쉬셨나 봐요. 왜요? 이게 연애 오래 쉬면은
연애 막상 할 때 그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어떠한 돌발 상황에.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뭐 몇 년 연애 쉬다가 바로 했던 연애랑 별로 텀 없이 했던 연애랑 텀 없이 했던 연애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요. 죄송해요. 경험에서는 어떠한 이제 대처술. 이게 너무 이제 사람을 안 만나 버릇하니까 어떤 그 인간적인 충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 잊어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럴 수 있겠죠. 네,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연애세포가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또 혼자인 상태에 굉장히 적응을 하고 만족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연애를 쭉 하다가 네, 완전히 지쳐서 네. 혼자가 된 상태를 굉장히 뿌듯해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저도 있어요. 그 상태에 머무르다 보면은 7년도 지나고 오, 근데 뭐 7년 이렇게, 예, 그냥 일이나 하자 대단하신데? 이렇게 하면서 사연자분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음. 머무른 거 아닙니까? 네. 네. 뿌리를 받겠는데요. 7년이라뇨. 말뚝 박아요. 그러게요. 이제 사연자분은 그런 혼자인 상태를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고독의 소중함에 좀 초점을 맞춰서 7년인데 물론 연애는 해야겠죠. 네. 하지만 만날 것들은 만나게 되리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루시드 폴 노래 중에. 네네. 결국에는 뭐 또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 또 어차피 뭐 조급해서 못 만나나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나 네. 마음이 편한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마음은 남 진짜- 일이라고 뭐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마음은 편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냥 소개팅 같은 거는 가볍게라도 그냥 가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죠. 마음이 가고 막 나 이 여자랑 꼭 만나야지 이런 거보다도 그냥 감을 익히는 식으로 새로운 어떤 인연들이 계속해서 뭐 얽히고 설켜야 네. 어떻게 또 새로운 사람들 알아가고 하니까. 또 정말 좋은 여자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이게 7년씩 쉬어버리면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좀 센스 있게 다가가는 건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뭐 약간 뭐 뭐라 그러지 시쳇말로 삽질한다 그러죠. 막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평소에 좀 이렇게 감각을 익혀놔야 정말 좋아하는 분이 나타났을 때 책으로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 연애 책으로 배우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거. 그런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연애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연애 트렌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게 신기해요. 저는. 무슨 트렌드? 사실 썸이라는 게 네네. 다 그렇죠. 썸이라는 그런 거 단어가 없었잖아요. 생기는 순간부터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썸 타는 네, 사람들이 갑자기.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트렌드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 존재하니까 그런 분을 조금씩 체크를 해야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나중에라도 좀 짝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주위에 착한 여자 사람 친구 있으면 같이 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요즘 뭐가 핫하니 뭐 어디 맛집이 맛있어 하면서 같이 좀 데려가 저기가 달라고 핫해. 그러다가 또 막 친구랑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오빠 동생이 또 그냥 또 연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예, 거니까 예. 가까운 데서 찾아보시는 것도. 네. 자, 그래요. K님을 위해서 박경환 씨가 글을 골라오셨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고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죠.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은 참으로 하찮다. 너무 자주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서로가 새로운 가치를 익힐 시간이 없다. 하루에 3번 식탁에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치즈에 새로운 양념을 더해 서로 주고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빈번한 만남을 어떻게든 참아가며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다 보니 예절이니 예인이 하는 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무리지어 살며 서로의 삶을 방해하면서 삐걱댄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만남은 이어질 터이다. 네, 어떤 글이었는지 좀 소개를 더 네. 해주시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작가의 고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에 네. 출생한 저명한 문학가이자 하버드 출신의 또 굉장히 브레인이에요. 그런데 28살 때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고독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교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의미 없다는 그런 지론을 펼치는 혼자 그런 있는 것도 사상가이기도 상당히 하고요. 거기서 2년간 살았던 그런 생활을 바탕으로 월든이라는 책을 냈는데 네. 네.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됐습니다. 28년 살아놓고 2년 오두막에서 산 건 좀 짧지 않나요? 그렇죠.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삶의 기록들이 또 남아서 이 고독의 즐거움이라는 잠언집 비슷한 건데요. 이런 책도 내놓게 됐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이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지지난주에 네.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제주도에서 살만 하겠는데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중산간 쪽이 사람도 좀 덜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숙소가 마침 있었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 숙소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있는 기간 동안은 정말 저와 귀뚜라미밖에 없었어요.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운치 낮이고 있었겠네요. 밤이고 계속 울더라고요. 네네네. 집에도 막 들어와요. 저런.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런 삶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향했던 건데 네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다가 정말 멀리. 예, 원룸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가 저 혼자 학교 후문 원룸에 산 거예요. 다들 정문에 사는데요. 다들 정문도 아니에요. 시청 쪽에 업자식구한테 사는데 저 혼자 정말 산속에 한라산 중턱에 살았어요. 1년 동안. 집을 잘못 얻어서 버스도 막 9시에 끊기고요. 그때 이제 고독의 소중함은 알았지만 너무 고독하다. 네. 별이 너무 잘 보여요. 가로등도 없고. 지금은 많이 개발됐더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네네. 그것 자체를 또 충만히 느껴놓는 것도 인생에서도 좋은 네. 기억이 될 수 있다.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뭐 벽을 쌓아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 쓸데없는 사교 행위들 이런 것들은 멀리 할수록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마지막 줄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만남은 이어질 터이다. 이건 진짜 공감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아 그런 친구들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네. 네.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에게 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시간을 갖고 네. 또 자연스러운 연애까지 이어지시는 일들이 펼쳐지시기 자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뭐 연애 덕담인가요? 연애에 좀 적응을 시켜보자면 네. 이제 뭐 연애 자체가 자주 안 봐도 네. 자주 보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봐. 많이 보면 한 달에 한 번. 네. 뭐 연중 행사로 봐도 좋은 연애가 이어지는 그런 사람을 네. 만나라. 내지는 뭐 이런 가치관을 함께 가지고 공유할 있는 수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죠. 네네. 자 그래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책 속의 이야기로 함께 이어나가는 코너였죠. 월요 북클럽.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 고민들이 너무 좀 약간 현실적인 연애에 대한 맞아요. 고민이라 연애 고민들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와닿고 아까 치킨집 그 짧은 고민 치킨집 홍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제발 어떻게 됐는지 네, 네.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네. 네. 홍보 효과는 대단했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저희가 드린 어떤 해결책이나 답안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또 그것 때문에 뭐 잘못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예, 책임은 지지 않다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저희는 조언을 드리는 거죠. 예, 네. 선택은 여러분의 또 몫이니까 네. 예,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월요 북클럽 게시판에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키라 나이틀리의 Like a Fool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We take a chance from time to tim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오늘을 기준으로 59일 후 나는 또 한 번의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 마음을 다잡을 겸 기차를 타고 잠시 휴가를 다녀왔고 오늘이 지나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봐야만 하는 큰 시험은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또 한 번이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번 시험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고3의 신분으로 한 번의 수능을 치렀고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던 탓에 어렵게 재수를 결심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고3 생활을 다시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으니까. 점수에 맞춰 그냥 대학을 가버릴까 고민하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후회하지 않겠니? 만족할 수 있겠어?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다. 분명 후회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또 한 번의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오지 않을 것 같던 결전의 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수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며칠은 매일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다. 왜 이 짓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다시 해야만 하는지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자꾸만 떨어지는 성적에 울고 몸이 지쳐 울고 도망치고 싶어 울고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재수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걸까? 나를 위해서라면 힘들다고 투정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야만 하는 것 아닐까? 용기를 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몇 달을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렸고 수능을 두 달 앞두고 오랜만에 짧은 휴식을 가졌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니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는 나를 믿으니까.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S님이 신청해주신 프라이머리 그리고 팔로알토 빈지노가 함께한 3호선 매봉역이었습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나의 청춘의 시절을 열심히 불태웠을 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봤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나중에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하네요. 뭐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수능 준비하고 계시고 수능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들을 준비하시면서 푸른밤 함께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들 준비 잘하시고 후회 없이 물론 후회 없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긴 하겠죠. 오랜 시간 준비한 것만큼 아쉬움도 남을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시험을 만족스럽게 치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참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시험들이기 때문에 아쉬움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따라올 텐데요. 그래도 그런 후회라든지 아쉬움들이 가장 적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큰 시험 앞두신 모든 분들이요. 5561님, 요즘 저는 의견 차이가 생겨서 누군가와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꺼려지네요. 싫은 걸 피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닐 텐데 이거 문제인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561님의 나이가 궁금하네요. 예.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이런 걸 생각을 되게 깊게 했었던 때가 있었고 뭐 물론 그때 정답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고 쭉 살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항상 지내면서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되긴 하는데요. 친구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원할 때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외로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충족시켜주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또 있으니까 많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561님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부딪힘이나 마찰 같은 것들 나랑 잘 맞는 몇몇의 사람들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그것 역시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닐까라고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하네요. 정예진님, 처음으로 디퓨저를 사서 탁자 위에 두었는데 누워서 가만히 있으니 자몽향이 은은하게 나서 나른해지네요. 오늘 좀 많이 피곤했는데 푸른밤이랑 디퓨저 덕분에 푹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현 DJ는 어떤 향을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머스크요. 머스크 향을 좋아하고요. 향수도 그렇고 뭐 바디 오일이나 바디 로션이나 뭐 바디 미스트나 그 외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 모든 향이 나는 제품들은 거의 다 머스크가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과일향도 좋아하는데 과일향이 나는 거는 좀 뭐랄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좀 피우는 것 같고요. 디퓨저는 제가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디퓨저 저희 어머니께서 거실에 좀 많이 두시던데 예쁘게 생겼잖아요. 디퓨저 되게 병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긴 막대기들이 꼽혀 있는 게 좀 인테리어로 봤을 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머스크 향을 좋아합니다. 9785님,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가 갖고 있는 감정까지 부정당하면서 차였는데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쩌면 다시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진심을 알아줄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감정을 갖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됐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랑 연락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다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랑 둘이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 사람도 나랑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관계가 멀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죠. 사연자분이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내 마음을 좀 부정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이나 좀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을 하세요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글쎄 본인 마음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서
좀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냥 좀 파도치고 있는 막 겉모습 밑에 있는 그것도 정말 그 사람을 원하고 있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면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죠. 뭐 물론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자, 노래 들을까요? 한희정의 어느 가을, 0528님, 그리고 꽃잠 프로젝트의 Everyday 두 곡 듣겠습니다. 어느 가을에 우린 나란히 서 있다. 한희정의 어느 가을, 그리고 꽃잠 프로젝트의 Everyday 두 곡 듣고 왔어요. 5781님, 이 새벽에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꽁치찌개와 어묵탕, 그리고 내일 볶음밥 할 재료도 미리 썰어두는 중이에요. 11살 차이 나는 막둥이 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언니 요리가 짱이라며 내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잠들었거든요. 흑흑, 요리할 때 힘낼 수 있는 음악 좀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또 친구와 함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좀 부담감이 드시겠어요. 또 어린 동생이면 맛있게 해줘서 또 뭐랄까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푸른밤 들으시면서 준비 잘 해두시고요. 맛있게 요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저는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하면은 그냥 맛이 있던데요. 다 제가 입이 좀 막 입인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맛이 나도 와 되게 맛있다 이래서 전 제가 한 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와 내가 만든 게 이 정도의 맛이 나다니 이러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별로일 수도 있겠죠. 8871님, 미용을 배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막상 배우다 보니 흥미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좋아하게 될 것 같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와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참 이건 제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미용고를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래 학창 시절에는 한 달에도 꿈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많은 것들을 흡수할 때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지금 관심이 가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업으로 삼고 싶은 것이 무엇이 또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방황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이런 시간이 전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시기에도 충분히 움직이고 무언가를 습득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스스로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일단 다니고 계시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 미용고라고 해서 꼭 직업이 한정된 것만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과도 상의를 꼭 해보시길. 이런 부분들이 또 부딪히면 부모님이 답을 정해주신다기보다 좀 길을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과도 꼭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창완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유희열의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입니다. 2008년 발매된 소품집 여름날 수록곡인데요. 이 곡에선 유희열 씨와 유희열 씨의 아내 이상은 씨가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서정적이면서 나른한 이 곡은 아무리 긴장했던 사람이라도 서서히 마음을 풀게 만드는 곡인데요. 긴 연휴의 끝에 찾아온 월요일이라 평소보다 더 힘드셨을 분들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유희열의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들으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